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전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와 김영 기자가 스카이데일리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 활약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스카이데일리가요, 보수 언론에서 진보 언론으로 좀 탈바꿈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겸 기자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보를 창간했는데요. 한미일보의 김영 기자입니다. 스카이데일리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했었죠. 그런데 김영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네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북중 합작 해킹 의혹이 있다. 자, 그러면서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북한의 김숙희라는 그 해킹 조직이 있습니다. 김숙희 역해킹 보고서 분석, 강제수사 근거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요, 그 해킹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북한, 중국이 합작한 흔적이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접근 시도까지 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침투 흔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뚫렸는데도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혀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침투 흔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강제 수사할 근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의 킹 김숙희의 내부 문건이 국제 미국에서 해킹대회에서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선관위 내부망 접근과 투개표 시스템 해킹 시도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그간 침투 흔적이 없다던 선관위의 반복된 해명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자료에는 행정안전부, 통일부, 공인인증서 대량 탈취, 외교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침투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개정 인증키 유출 등이 광범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접근 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개된 악성 코드에는요, 하드 코딩된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고요. 비밀번호까지 바이러스 토탈조차 등록되지 않은 신종 바이너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이 정도 기록이면 선관위가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변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요. 2025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킹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된 아파트 다운, 더 노스코리아 파일은 국제보안 업계와 정치권을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해커들이 북한 국영 해킹 조직 김숙희, 북한의 국영 해킹 조직입니다. 김숙희 유명하지요. 김숙희 소속 해커의 워크스테이션과 VPS 서버에 침투해 탈취한 내부 문건 무려 8.9GB에 달하는 자료가 전 세계에 풀린 것입니다. 문건은 북한의 사이버 공작 실태를 낱낱이 드러냈지만 한국에 특히 충격을 던진 대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수년간 사이버 침투 흔적은 없다며 일축해온 입장과 달리 이번 자료에는 날짜별 접근 로그, 날짜별로 접근해서 로그가 있고요. 투개표 시스템 침투 시도, 그리고 공인인증서 대량 탈취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직전에 말이죠. 로그 기록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3월
22대 총선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 선관위 내부방을 겨냥한 반복적 접근 시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로그 기록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선관위 서버에 동시다발적으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별 선관위 서버를 동시다발적으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역 선관위망이 동시에 흔들렸음을 의미합니다. 뚫렸다는 것이죠. 더 주목할 점은 이 시기와 맞물려 행정안전부, 통일부 공인인증서가 대량 탈취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로그 기록과 인증서 유출 시점이 교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흔적 수준을 넘어 실제 선거관리 시스템을 직접 겨냥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인인증서 탈취의 심각성이 참 큰일 났습니다. 다 뚫렸습니다. 심지어 선거인 명부, 불법 열람 등 핵심 행위의 열쇠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의 이 보안 시스템이 심각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요, 이를 두고 선관위 침투는 개별 해킹 사건이 아니라 정부 전반의 인증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국가급 작전이라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과 조작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합작 해킹 의혹입니다. 김숙희 내부 자료는 평양 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주로 활동한 정규 근무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북한 해커들이 군인 혹은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면서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방증입니다. 자, 선관위는요, 여전히 해킹 흔적이 없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요. 수년간 반복되어온 이 공식 입장이 이번 기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로그와 인증서 탈취 시점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거나 최소한 축소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게 되면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습니다. 로그 기록, 인증서 탈취 시점, 북한과 중국의 합작 정황을 종합하면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건이다. 여러분, 지금 민간을 포함한 국정원,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나서서 강제 수사와 포렌식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가 지연된다면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동일한 취약점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안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거 시스템은 민주주의 심장이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기록들은 심장이 이미 외부의 충격에 노출돼 있었음을 경고한다. 흔적은 곧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번 김숙희 내부 자료는 단순한 해킹 사례를 넘어 대한민국 선거 안보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안보 차원의 접근과 강제 수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은폐가 아니라 사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북한과 중국이 공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합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서열 4위 왕우닝이가 신권위주의 창시자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도 국제선거 감시단이 말이죠.
왕훈이를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합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제 수사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검찰, 경찰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참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모든 게 썩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나야 돼요. 계속 대한민국의 지난 21대, 22대, 지난 조기 6.3 대선에서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계속 외쳐야 됩니다. 부정선거 아웃, 중국 CCP 아웃, 스탑 더 스틸, 페이크 프레지던트 외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짜가 설치고 있죠. 이 가짜들이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각성해야 돼요. 부정선거는 100%, 1000%, 10,000% 확실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언론에서 MBC에서 무슨 음모론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왜곡된 보도를 합니까? 그리고 김영 기자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런 기사들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8월 16일 날 국민 저항권 시위가 있었음에도 일반 레거시 미디어들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시위를 해야 되고 부정선거 척결운동을 계속 해야만이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가지고 지금 9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아마 몇 개월 안에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와 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밝혀져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한국의 이재명이가 미국의 우파 대통령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어떤 권력 도치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지키는 길은 경제도 중요하지요. 안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경제는 무너지면 또 일으키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안보는 한번 길이 잘못 들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한미동맹 굳건하게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